미쳤다. 김민재 50m 대지를 가른 롱패스로 미친 도움 기록. 투엘 또 기립박수. 김민재가 최고의 영입이라며 김민재 극찬하는 미넨 팬들 반응. 바이에른 vs 리버풀. 김민재 어시. 독일 아벤트 자이퉁 미넨은 4일 한국 시간 토마스 투엘 바이에른 미넨 감독은 베스트 11을 빨리 찾고 싶어한다 면서 아시아 투어 이후 누가 좋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파악했다 고 전했다. 미넨은 지난 26일과 29일 일본에서 맨체스터 시티, 잉글랜드와 가와사키 프론탈레, 일본을 상대로 각각 1에서 2패배, 1에서 0 승리를 거뒀다. 이어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리버풀을 4에서 3으로 꺾으며 나쁘지 않은 프리시즌 아시아 투어 성과를 거뒀다. 특히 김민재는 가와사키전에 처음 출격했고 리버풀전에도 뛰었다. 두 경기 모두 선발로 나서 전반만 소화한 뒤 교체 아웃됐다. 모두 중앙 수비 왼쪽을 주로 맡았다. 김민재는 가와사키전에서 다소 패스 실수가 잦았다.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지 못했고 김민재의 몸 컨디션도 100%가 아닌 것이 드러났다. 대신 경기를 치를수록 점점 나아지는 모습이었다. 리버풀전에 나선 김민재는 좀 더 좋아 보였다. 모하메드 살라를 집중 마크한 가운데 공격에서는 0에서 2로 뒤진 상황에서 한 번의 패스로 세르주 그나브리의 마네골을 도왔다. 이 득점이 미넨 역전승의 발판이 됐다는 점에서 한층 존재감을 키운 활약이었다. 아벤트 자이퉁 미넨은 김민재를 조슈아 키미히, 콜라트 라이머, 프란츠 크레치, 요시프 스타니시치와 함께 아시아 투어를 통해 합격점을 받은 선수라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김민재에 대해 수줍은 한국인은 빠르게 새로운 동료들과 친구가 됐다 면서 그는 단 2번이 전반전으로 미넨이 찾던 중앙 수비수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고 칭찬했다. 이어 김민재는 빠르고 강한 태클을 구사한다. 좋은 위치에서 플레이하고 경기 시작을 영리하게 할 줄 안다 면서 나폴리에 지불한 5천만 유로의 이적료는 좋은 투자였다 고 강조했다. 반면 김민재의 경쟁자 중 한 명인 다요 우파메카노에 대해서는 용감하게 시즌 후반 보여준 컨디션을 되찾으려 노력했으나 다시 실수를 범했다 면서 투엘 감독은 중앙 수비를 김민재와 마타이스 대 리우트를 주전 듀오로 확실하게 구상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한편 이 매체는 열흘 동안의 트레이닝 캠프는 합숙이었다. 5일은 건조한 열기에 일본에서, 4일은 습하고 무더운 열기를 지닌 싱가포르에서 보냈다. 당일 코스 여행과 2번이 밤 비행이 포함된 아주 고된 프로그램이었다. 고 아시아 투어를 돌아봤다. 그러면서 미넨 선수단은 5일까지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팀 소식을 전했다. 김민재, 미넨 적응 완료. 팀 파트너 감독뿐 아니라 상대팀도 감탄. 5일 독일 매체 키커에 따르면 이들은 미넨의 아시아 투어를 되돌아보며 성과를 분석했다. 이중 수비라인에 대해 마티아스 더 리우트를 수비의 리더로 보고 그의 짝으로 김민재를 놓았다. 사실 아시아 투어 과정에서 더 리우트와 김민재가 나란히 선발로 뛴 경기는 없었다. 김민재가 미넨 유니폼을 입고 데뷔했던 일본 제1리그 가와사키 프론탈레와의 경기에선 벤자맹 파바르와 짝을 이뤘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과 자웅을 겨뤘던 경기에선 다요 우파메카노와 호흡을 맞췄다. 하지만 구단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미넨으로 이적한 김민재이기에 미넨이 주전으로 쓸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이었다. 그리고 아시아 투어를 통해 경기력의 합격점을 받으면서 그 지위가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재는 가와사키전에선 본인이 직접 아쉬움을 표하며 시간이 더 필요함을 드러냈다. 그러나 곧바로 다음 경기인 리버풀전에선 장거리 패스로 도움까지 기록하며 빠르게 팀에 적응했다. 푸스발뉴스에 따르면 더 리우트도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정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 좋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경기 전 논평이긴 하지만 김민재의 월드클래스가 될 자질을 묻는 질문에는 훌륭하지 않더라면 이 B클럽에서 뛰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질문을 옆에서 듣던 토마스 투엘 감독도 매우 쉬운 질문,
이라고 웃었다. 적장이었던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도 김민재의 도움과 관련,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패스는 막을 수 없다. 항상 거기에 있을 수 없고 모든 공을 막을 수 없다. 고 감탄했다. 리버풀의 세계적 수비수 버질 반 다이크는 경기가 끝난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김민재와 함께 있는 사진을 게시하며 김민재와의 맞대결을 기념했다. 3. 영입할 거야, 말 거야. 메뉴 우유보다 남의 분노. 바이에른 뮌헨도 경쟁 참여. 영국 언론 미러는 6일 이하 한국 시각 메뉴는 아직 피오렌티나의 암라바트 영입 공식 입찰을 하지 않았다. 피오렌티나는 여전히 메뉴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릭 텐 하흐 감독이 이끄는 메뉴는 새 시즌 업그레이드를 꿈꾼다. 전 포지션에 걸쳐 선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텐 하흐 감독은 중원 보강을 위해 메이슨 마운트를 데려왔다. 끝이 아니다. 암라바트 영입을 원하고 있다. 그는 피오렌티나 중원의 핵심이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모로코의 4강 돌풍을 이끌기도 했다. 미러는 메뉴는 암라바트 영입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운트, 안드레 오나나, 라스무스 회이룬 등을 영입한 탓에 자금이 빠듯하다. 텐 하흐 감독은 새로운 영입이 가능할 것이란 희망을 유지하고 있다. 암라바트를 원하지만 영입이 임박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매체는 이탈리아 언론 라 레푸브리카의 보도를 인용했다. 라 레푸브리카는 메뉴는 아직 피오렌티나에 정식 제안을 하지 않았다. 피오렌티나는 3천만 유로 수준이면 매각할 준비가 돼 있다. 암라바트는 바이에른 뮌헨에 관심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4. 기적의 레이스. 누가 완성하나 연승과 연패 사이. 7중은 깨졌다. 2강 7중 1약의 구도로 전반기를 마쳤던 KBO 리그가 후반기 시작 보름여 만에 크게 움직일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연승과 연패의 희비 속에 7중 2 갈라지고 있다. 후반기를 시작할 때 2위 SSG와 3위 두산은 4경 기차였다. 최하위 삼성과 9위 키움이 5경 기차 떨어진 채 3위 두산과 9위 키움 사이가 7경 기차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7중 2 서로 붙어 있었다. 그러나 5일 현재 3위 두산 NC와 9위 키움은 9.5경기 차로 벌어졌다. 대신 공동 3위인 두 팀과 6위 기아가 1.5경기 차로 밀접해 있다. 6위 기아와 7위 롯데 사이가 4경기 차로 벌어진 가운데 최하위 삼성이 9위 키움과 승차를 없애고 롯데와도 4경기 차로 좁힌 상태다. 연승과 연패가 엇갈리면서 전반기에 7중이 후반기 들어 두 그룹으로 갈라졌다. KT 선발 배재성이 지난 4일 두산전에서 투구를 마친 뒤 동료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KT는 이날 7연승을 거뒀다. KT 위즈 제공. 후반기 시작 이후 가장 기세를 떨치는 팀은 KT다. 5일까지 14경기에서 11승 3패를 거뒀는데 3연승 뒤 1패. 7연승 뒤 1패를 하면서 연패 없이 연승을 반복하고 있다. 마운드가 지쳐가는 한여름에 KT는 선발 강점을 드러내면서 연승을 반복해 승수를 쌓았다. 11승 중 9승이 선발승이다. 6월 4일만 해도 꼴찌였던 팀이 딱 두 달 만인 지난 4일에는 3위까지 찍었다. 5일 현재 공동 3위인 NC, 두산과 승차 없는 5위다. 그 뒤에 바짝 붙어있는 기아도 최근 4연승 뒤 1패 그리고 3연승을 달렸다. 외국인 투수를 보강해 선발이 전반기에 비해 안정된 데다 공격력이 불을 뿜고 있다. 후반기 12경기에서 거둔 8승, 4패 중 7승이 선발승이다. 팀 타율 0.307위 타선이 마운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후반기 첫 2경기까지는 11연승을 달리며 2강에 근접할 것 같던 두산이 이후 5연패로 급락하면서 3위를 놓고 두산, NC, KT, 기아까지 1.5경기 차로 붙어 싸우는 모양이 됐다. 선발이 안정된 팀들의 상승세는 꺾기가 쉽지 않다. 키움 선발 안우진이 지난 2일 잠실 LG전에서 투구를 마친 뒤 아쉬운 표정으로 마운드를 내려가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반면 롯데, 한화, 키움은 7중에서 이탈 중이다. 후반기 시작 이후 한화는 4승 9패. 롯데는 4승 10패에 그쳤고 키움은 3승 1무 10패로 승률 2하를 겨우 넘기고 있다.
하나는 2연패로 시작한 뒤 4연패를 한 번 겪었고, 롯데는 3연패 뒤 2승, 4연패 뒤 1승, 그리고 다시 3연패에 빠져 있다. 하나는 선발은 잘 던지지만 불펜 평균 자책이 6.42로 가장 높고, 롯데는 불펜은 괜찮은데 선발이 여전히 불안하다. 4승 전부 선발승이지만 10패 중 7패도 선발패다. 반즈, 3승, 와 윌커슨, 1승, 외에 국내 선발이 후반기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키움은 이정우의 부상 이후 선발 주축인 최원태를 내주는 결정적인 트레이드를 하면서 동력을 잃고 7연패에 빠졌다. 안우진과 후라도가 분투하지만 타선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연패 수렁에 빠졌다. 후반기 출발점에서 롯데 한화를 만나 3승 3패를 했지만 결정적으로 최하위 삼성과 3연전에서 1무 2패로 쓰러진 뒤 연패를 끊지 못하고 최하위 위기에 몰려있다. 전반기만 해도 압도적 꼴찌일 것 같던 삼성이 후반기 들어 갑자기 타격 1위 0.336로 살아나 8승 1무 5패로 내달리면서 일약에서 벗어났다. 후반기 레이스는 일단 2강 4중 4약으로 변해가고 있다. 5. 후반기 승률 0.286 천재 유격수가 흐름 바꿀까? 36일 만에 유격수 선발 출전, 노진혁. 타격 보완 중, 부산 포커스. 롯데는 6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주말 시리즈 3차전 선발 유격수로 이학주를 예고했다. 주전 유격수 노진혁은 후반기 들어 타율 1할 5리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다. 5에서 6월만 해도 클러치 히터로서의 면모를 뽐냈지만 거듭된 손목과 허리 통증에 이어 6월 중순 옆구리 통증으로 말소됐다가 복귀한 뒤론 제대로 된 타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후반기 들어 올스타 휴식기에 영입한 새 외인 니코 구드럼과 유격수 출전을 양분해왔다. 특히 노진혁은 우한 정통파 상대로는 타율 2할 8푼 4리로 준수한 반면 좌완에게 1할 3푼 6리, 우한 사이드암에겐 1할 1푼 8리로 부진하다. 이학주와 노진혁 모두 왼손 타자라는 점은 같지만 이날 SSG 선발이 좌완 메카티임을 감안해 이학주가 출전한 것. 이학주로선 올 시즌 16번째 선발 출전이다. 가장 최근은 지난 7월 13일 창원 NC 다이노스전이지만 당시엔 3루수로 나섰다. 유격수 선발 출전은 6월 30일 울산 두산 베어스전 이후 36일 만이다. 그만큼 롯데로선 터닝포인트가 간절하다. 후반기 들어 4승 10패, 8월 1승 4패로 침몰 중이다. 어느덧 5위 KT 위즈와도 5경기반 차이로 벌어졌다. 자칫하면 이대로 가을 야구 도전이 끝날 위기다. 전날 패배로 NC SSG를 상대한 두 시리즈 연속 루징이 확정됐다. 경기 전 만난 내리 서튼 롯데 감독은 이학주의 선발 출전 이유에 대해 메카티 상대로 샘플은 적지만 잘했다. 2타수 1안타. 경기를 많이 뛰지 않아 건강하고 전체적으로 활기가 넘친다. 고 설명했다. 이어 노진혁은 당분간 타격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있다. 대타, 대수비로는 출전 가능하다. 고 덧붙였다. 전날 롯데는 이해하기 힘든 실수와 4개의 병살타로 졸전 끝에 6대9 역전패를 당했다. 이날 롯데는 김민석, 중견수, 구드럼, 3루, 정훈, 1루, 안치홍, 2루, 전준우, 좌익수, 한동기, 지명타자, 고승민, 우익수, 손성빈, 포수, 이학주, 유격수, 라인업으로 선발 출전한다. 선발은 에런 윌커슨이다. 6. 폭염속 일한 투어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 모두가 행복하지만 프리시즌 점점 짧아져. 선수들 지친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6일 이하 한국 시간 펩 과르디올라 맨체스터 시티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7일 오전 0시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3에서 2024 시즌 커뮤니티 실드 맞대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매체는 과르디올라는 2023에서 2024 시즌 개막으로 맨시티에서 8번째 시즌에 돌입한다. 클럽 사상 최초로 리그 4연패에 도전한다. 라고 알렸다.